자, 이제 시료 채취의 장비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굴뚝이라고 보이죠. 굴뚝에 제가 채취관을 하나 구멍에다가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다가 정가운데 부분에 채취공을 뚫어서 들어오는 가스, 근데 그 가스 안에는 입자상 물질이 걸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포함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시료 채취관을 통해서 얻어내고 나면 우리는 그 중에 입자상 물질은 걸러내고 가스상 물질만 책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과제를 중간에 놓게 됩니다. 여과제를 비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입자상 물질들은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들은 3방콕을 향해서 이동하게 되고, 우리는 이 3방콕을 통해서 먼저 바이패스 병 쪽으로 시료를 흘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패스 병 쪽 안에는 용액이 들어있는데, 이 용액은 무엇을 해주냐면 내가 채취하려고 하는 시료가스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여기서 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패스 액을 통과해서 나가는 시료가스들은 이쪽에도 3방콕이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하거든요. 3방콕에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건조탑을 향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내를 시료액 가스로 충분히 치환을 시켜줍니다. 치환을 시킨다는 것이 코팅을 시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3방콕 방향을 다시 반대 방향, 그러니까 흡수병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시료가스를 여기 안에 있는 적정한 시료 흡수액에 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안에 흡수를 시켜 놓은 다음에 농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면 이 안에는 수분을 머금고 들어오기 때문에 건조탑을 통해서 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흡인 펌프를 통해서 마지막에 있는 가스 미터로 향하게 하여 유량을 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구를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임의로 무작위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금 제가 나열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치를 시키시는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구에 대한 어떤 정의 혹은 이 기구를 행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할 때는 결국은 여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상 물질을 걸러주기 위해서 합니다. 3방콕이라는 것을 바이패스병 쪽에다가 먼저 개방을 시켜주는 것은 바이패스 쪽에 세척을 시키고 나머지 내가 원하는 시료액 가스 형태로 이 관내를 치환시켜 주려고 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건조탑에 있는 여과제, 그러니까 여과제가 아닌 건조할 수 있는 뭐 실리카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조제는 얼만큼 구비되어야 되느냐 했을 땐 건조탑 가득 구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미터는 유량을 산정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각 장치에 어떤 조금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일단 먼저 3방콕이요. 3방콕은 세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이 꼭지 있죠. 얘를 열어 보시면 안쪽에 이런 식의 구멍이 세 방향으로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처음에는 시료가스를 바이패스병 쪽으로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흘러오는 구멍으로 한 군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낼 곳으로 한 군데, 그 다음에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쪽 막힌 부분으로 구멍이 뚫린 곳을 보내고, 이 자체 내에 구멍이 막힌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구멍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구멍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혔단 말이죠. 이 막힌 부분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흡수액 쪽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막혔으니까 어차피 못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가고, 이쪽도 뚫려 있습니다만 여기는 막혔으니까 어차피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패스병 쪽으로 흘려보내면 이 바이패스병도 조금 특징이 있는데, 바이패스병의 마개를 열어보실 수가 있고, 마개를 여신 상태에서 자세히 보시면 입구에서 들어오는 채취공 쪽에 길이가 바이패스액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패스 액 쪽으로 시료가스를 세척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잘 맞닿아야 하죠. 그래서 굴뚝에서부터 들어오는 시료가스를 충분히 안쪽 깊숙하게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가스 형태로만 배출이 되게끔 하기 때문에 입구가 긴, 그러니까 목이 긴 곳을 굴뚝 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서 배치시키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시면 충분히 되는 거고요. 항상 헷갈리시는 게 바이패스 액과 흡수액이 위아래
위치 이런 거 좀 헷갈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방콕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위치하여 건조탑 전에도 이렇게 위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들어오는 시료가스들이 알칼리성이라고 하면 바이패스액이라든지 흡수액의 산성액을 보충을 하고요. 들어오는 가스들이 산성이라고 하면 이제 알칼리성을 보충을 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고사장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것을 기본적인 틀로 하되 여러 수강생들이 남겨둔 평가, 그러니까 경험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도움이 확실히 좀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보시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먼저 설명드린 굴뚝에서부터 나오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고, 환경기능사의 시험은 이거에서 조금 변형이 된 것을 근래에 출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환경기능사에서 조금 변형이 된 부분들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환경기능사 시험은 총 4가지 시험을 보셨어요. 과목을, 수질, 대기, 폐기물,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을 보셨죠. 그런데 이제 실험은, 그러니까 2차 실험은 수질만 봤다 이거죠.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오랜 기간 그것만 봤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대기 환경 기사라든지 산업 기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이 대기 시료 채취 장비를 열거하거나 혹은 질의 응답을 하는 구술형 시험을 가지고 조금만 변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깊숙이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할 채취 장비들을 한 번씩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시료 채취 장비, 그러니까 굴뚝에서부터 배출되는 시료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모형을 다 구비를 해 놓습니다. 고사장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열거하시는 것, 순서들을 열거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바이패스액과 흡수액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것,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 그거 2개를 크게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비해야지 되는 환경 대기 중에 있는 시료 채취를 분석할 때는 이런 장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화이트보드라든지 이런 곳에 자석 형태로 되어서 번호로 매기거나 혹은 옮기시거나 하셔야 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굴뚝에서부터 배출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가 채취하고 싶은 시료가 있어요. 내가 분석하고 싶은 시료, 그러니까 얼만큼 배출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을 굴뚝에서부터 알고 싶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측정공을 뚫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취관을 꽂죠. 그래야 내가 분치를 할 수 있으니까. 채취를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입자상의 물질들은 여과제를 통해서 걸러내 주려고 채취관을 가운데 구멍에다 뚫어서 올 때에 여기서 입자상의 물질들은 걸러내 주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입자상 물질들은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방콕이라는 게 있는데 3가지 방향으로 밸브를 통해서 가는 가스의 유체의 흐름을 조절을 할 목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3방콕을 먼저 개방을 시켜주시는 건 바이패스 병 쪽으로 개방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바이패스 병 안에는 긴 호스와 짧은 호스가 있는데 긴 호스로 되는 곳이 액으로 도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굴뚝 방향을 향하게끔 만들어서 배출된, 지금 채취한 가스들이 바이패스 병에 잘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게끔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용액 안에는 내가 암모니아를 만약에 채취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 암모니아 이외의 것들은 걸러줄 수 있는 세척을 위한 용액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배출되어 있는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것들은 3방콕을 통해서 건조탑 전까지 관내를 치환시켜줄 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관내를 치환시켜준다는 것은 아까 티오황산 나트륨 우리 적정에 할 때 관내를 한번 코팅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 들어간다 라고 하고 관내를 치환해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이패스 병으로 3방콕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치환을 시켰으면 삼방콕을 다시 아랫방향으로 하여 가지고 암모니아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액들을 설치한 곳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는 흡수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상단부가 바이패스병, 그 다음에 하단부가 흡수병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시록들이 뭡니까? 흡수가 잘 되고 나서 올라온 3번 콕을 통해서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분기. 그렇죠? 여기에는 액체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스와 함께 들어온 용액들 중에는 수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뭘 고장낼 수 있어요? 펌프라든지 가스미터를 고장낼 수 있기 때문에 건조탑을 구비를 해 놓습니다. 건조탑 안에는 우리 김해 방부제에 있는 그 동그란 알갱이들 있죠? 그런 이제 실리카겔 같은 것들, 흡수를 시킬 수 있는 액체, 고체 덩어리들이 안에 이제 가득 들어 있고요. 꽉 채워야지 돼요. 여기까지, 입구까지 꽉 채워줘야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통과한 시료들이 펌프와 가스미터를 통해서, 펌프는 이제 빼주는 거죠. 작동을 시켜서 가스들을 원활하게 바깥으로 배출시킬 목적으로 있는 거고, 가스미터는 들어온 유량을 산정하려고 하는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습식을 쓰거나 혹은 건식 가스미터 두 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장치는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고,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 아까 영상으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만 변형을 시킨 환경 대기 중에 시료 채취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는 스티커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장치를 배열하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환경 대기에서 배출되는 시료 채취를 할 경우, 여러분들 이제 환경기능사 하시는 분들은 이걸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굴뚝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료에 공기를 도입하는 공기도입관이라고 채취관을 조금 다른 명칭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시료 공기도입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까는 바로 여과지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있을 때는 여과지가 누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출이 된다는 거죠.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과지를 잡아주는 여과지 홀더가 먼저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과지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입자상 물질은 걸러낸 상태에서 들어오는 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관이 있고, 흡수관을 통해서 여기에 액체가 있었기 때문에 배출이 된다고 하면 수분을 머금고 배출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건조탑이 존재하여 수분을 제거한 상태에 들어올 때, 여기 또 조금 독특한 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량 조절기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펌프가 존재한 다음에 가스미터 대신에 뭐가 있는 겁니까? 유량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어떤 결이 같죠. 굴뚝에서부터 배출되는 시료가스를 채취하는 방법과 용어가 생소하긴 합니다만 그 결이 같습니다. 시료 공기 도입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과지 홀더 추가된 거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흡수관, 흡수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흡수관이라고 되어 있고, 바이패스 관련한 것은 없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거 배열하시는 거 이외에 우리 네 가지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 관련한 시료가 도입될 때에 뭡니까? 흡수액과 바이패스액을 묻고 답하시는 건 시험에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비슷한 장치라고 보고 그렇게 염두를 하시죠. 그 다음에 미스트 트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건조탑입니다. 수분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조탑. 그 다음에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얘는 고사장마다 조금 다른데 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얘가 그냥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자, 얘랑 유량 조절기, 얘랑 시료도입관, 얘는 주어지지 않은 고사장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순서는 알고 계시되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중점을 조금 덜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흡인 펌프가 있고, 유량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유량 조절기와 흡인 펌프 이 두 개의 위치가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시료 공기 도입관은 너무 주면 먼저가 첫 번째가 뻔하기 때문에 여과지 홀더와 여과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혼돈을 좀 주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자 시험장에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자, 시험장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고 기구를 주는 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이런 상태가 돼 있을 당시에 이쪽 왼쪽을 굴뚝이라고 봤을 경우에 굴뚝이 아니죠. 환경대기 중에서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채취해야 될 부분이 왼쪽서부터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펌프 쪽까지 한번 연결을 쭉 해보시오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위치를 시키시는데 가장 먼저 위치해야지 되는 건 뭡니까? 실효공기 도입관을 가장 먼저 위치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셔야지 되는 게 여과지 홀더가 그 다음이 되죠. 그리고 여과지를 붙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통해서 입자상 물질은 걸러냈었으니까 가스를 흡수시킬 흡수관을 넣고 물이 들어갔으니까 물을 잡아줘야지 되는 건조탑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량 조절기가 상단부, 그 다음에 흡인 펌프가 그 하단부, 그리고 유량계, 가스미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유량 조정기는 잘 안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흡인 펌프 대신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효공기 도입관도 잘 안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근래에 제가 보고 들은 시험 패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시고 각각이 하는 역할들은 비슷하죠. 여과지는 입자상 물질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합니다. 여과지 홀더는 여과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줍니다. 실효공기 도입관은 시료를 채취할 때 사용을 합니다. 흡수관은 내가 시료를 채취한 것을 흡수할 때 사용을 합니다. 흡수액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 미스트 트랩은 흡수관을 통해서 나온 수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흡인 펌프와 유량계의 고장을 방지합니다. 유량계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유량을 산정해낼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술시험을 완전 무결하게 대비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술시험 문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시료, 암모니아서부터 황화수소까지 있는데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정도를 배치를 합니다. 네 가지 중에 얘네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액과 얘네들을 세척하는 바이패스액 두 개가 서로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전체를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고사장마다 암모니아 하나만 가지고 암모니아의 흡수액과 바이패스액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대답을 유도하시는 경우가 있고 전체 것을 하나씩 다 물어보는 경우에 이것들을 흡수액과 바이패스액을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포스트잇 형태로 나눠져 있으면 그것을 적절한 가상 시료에 흡수액과 암모니아로 비치시키시는 그러한 시험의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의를 했을 때 응답을 한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뒤에 있는 수치까지도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뒤에 있는 수치까지 대답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점수가 감점이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감점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걸 감점을 덜 하시고 싶으시면 이것들을 전부 다 수치까지 대답을 하시길 권장을 하는데 읽으실 땐 이렇게 합니다. 암모니아인데요. 흡수액은 무엇을 합니까? 분무산인데요. 0.5 W/V% 혹은 W/볼륨% 혹은 weight/볼륨%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weight이라는 거 중량, 질량의 개념인 거고 볼륨, V라고 하는 건 부피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100ml 용액 안에 얘는 질량의 개념이니까 시료로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고체 시료로서 100ml 안에 0.5 g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산은 10볼륨/볼륨 혹은 V/V%. 얘도 마찬가지. 이 안에 용액이 전체가 100ml 안에 이만큼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소듐 NaOH라고 있는 거 있죠. 얘는 0.1 노르말 농도, 당량 농도라고 불렀던 거 있죠. 그래서 0.1 노르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NaOH 똑같죠?
20W/V% 용액, 황산화물은 H2O2, 여기 1:9라고 읽거나 1 더하기 9, 1 플러스 9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용액이 10ml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연아민 착염용액, 나머지 거 이렇게 똑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수액과 바이패스액을 질의하고 응답하시는 부분까지 대비를 하시면 네, 구술시험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끝났습니다.